함유전의 건축 구조 이야기, 건축과 구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조와 형태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조새는 타자보다 똑똑하다, 뭐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가들은 설계를 할 때 공간도 생각을 하지만 일단 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생각을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어떠한 과정과 곡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베이징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설계자인 폴 앙드류는 호수 한가운데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오른쪽 단면도에 보시다시피 큰 껍질 안쪽으로 오페라 극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호수에 이 건축물이 비치니까 마치 알처럼 보이죠. 이거를 의도해서 일부러 인공 호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저 건물을 지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궁금한 것은 이거죠. 이 폴 앙드류라는 사람이 이 건축물을 짓고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냈을 때 그 알이라고 하는 형태가 곧 말하자면 형태의지, 나는 알이라고 하는 형태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형태의지에서부터 이 알이라는 형태가 나왔을까? 아니면 오페라하우스라고 하는 이 큰 대공간을 만들고자 하다 보니 저절로 어쩔 수 없이 이 알의 형태가 만들어진 건가? 이게 궁금하죠. 이것이 답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타조새하고 사자의 그림입니다. 제가 타조새가 사자보다 똑똑하다라고 했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 두 동물이 타조알이라고 하는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사자는 타조알을 보고 뭐 굴려도 보고 깨물어도 보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타조알을 먹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걸 깰 줄을 모르는 거죠. 반면에 타조새라고 하는 이집트 대머리 독수리는 보시다시피 돌을 물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고 그렇게 해서 금을 낸 다음에 그거를 깨서 맛있게 먹습니다. 새가 IQ가 높다 그러죠. 그런데 이거를 이 그림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자는 무식하게 알을 그냥 먹으려고 그러고 타조새는 거기다 금을 그어서 그걸 깨서 벌린 다음에 먹는다. 자, 뭐 이 사실에서 우리는 구조적인 용어를 하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기점이라고 하는 그 수학적인 지점인데요. 여기 밑에서 보듯이 수학적인으로 이거를 싱귤라 포인트, 여기서 보듯이 어떤 곡선이 있을 때 이 곡선이 갑자기 이렇게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 있다. 이럴 경우를 우리가 싱귤라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류는 뭐 이렇게 있죠. 자, 달걀하고 특이점이 무슨 관계가 있냐? 달걀을 우리가 깰 때 달걀을 이렇게 손으로 쥐어서 깨서는 안 깨집니다. 안 깨지고 반드시 여기다가 금을 이렇게 모서리에다 개서 해서 깨죠. 사자는 그걸 할 줄 모르는 거고 타조새는 그걸 할 줄 아는 거죠. 자, 왜 손으로 쥐어서는 달걀이 안 깨지냐?
손으로 쥐면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는데 이 압력은 달걀의 이 표면에서 소위 힘이 분해가 되죠. 이렇게 분해가 돼서 이게 결국 한 바퀴 돌아서 여기서 만나서 소위 말해서 힘이 이렇게 갇히는 거죠. 갇히니까 웬만한 힘을 갖고서는 이거를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힘이 흘러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하나의 지점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 힘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서 깨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조라고 하는 것은 달걀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달걀이라고 하는 이 아주 보잘것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이 덩치 큰 사자가 감히 먹을 수 없도록 자기 안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구조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라면 스프 봉지가 있는데요. 이 라면 스프 봉지를 찢을 때 누구나 다 톱니바퀴 모양에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찢죠. 그렇지 않는 곳으로 찢으면 잘 안 찢어집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달걀하고 똑같은 위치죠. 저 포장지가 일체가 돼서 매끄러운 표면인데 그 부분에서 그것을 찢으려면 결국 이 톱니바퀴 부분이라는 특이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특이점을 통해서 찢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종이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컵도 특이점이라는 데가 어딜까요? 맞습니다. 그 입이 닿는 컵의 주둥이 부분, 그 다음에 컵의 아랫부분 이런 데가 특이점이죠. 그래서 그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에는 특별하게 더 튼튼한 어떤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깡통도 이렇게 잘 보세요. 찌그러진 깡통을 보시면 그 모서리 부분은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안 찌그러지지만 가운데 부분은 매끄러운 측면이니까 힘을 모두 받아서 찌그러지죠. 자, 물병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죠. 물병도 보시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런 데는 물컹물컹하게 잘 들어가는데 요 끝을 부분에는 만지면 확실하게 단단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곡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튼튼하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 특이점을 회피하고 강성을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겠습니다만은 강성을 가지게 하기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점을 이용하면 굉장히 큰 단단한 물건들도 쪼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궁금했던 것은 그거죠. 그 이집트 시대에 철도 없었고 기껏해야 잘 마모가 되는 청동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오벨리스크라든가 피라미드 같은 돌을 잘라낼 수 있었을까? 그것을 유적지를 가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스완에 있는 오벨리스크를 만들다가 잘라내다가 중간에 금이 가서 그대로 둔 채로 있는 유적지입니다. 잘 보시면 이 오벨리스크를 작은 돌을 이렇게 이어붙인 게 아니라 저렇게 큰 돌을 돌산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띄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돌을 어떻게 띄어내느냐 하면 오른쪽 위에 그림처럼 일단 돌에다가 조그만 홈을 만들죠. 홈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로 쐐기를 만들어서 끼워 넣습니다. 자, 나무 쐐기가 들어가면 거기다가 이제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 나무가 팽창하죠.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면 밑에 그림처럼 그 쐐기를 이어
지는 그 선을 통해서 돌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단단한 돌도 결국 나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것과 물에 의해서 쪼개진다. 이게 다 특이점의 원리입니다. 특이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단단한 돌을 쪼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조라고 하는 것은 달걀에서 보다시피 힘이 결국 생기는 곳에서부터 힘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나무 같으면은 힘이 위에 나뭇잎 있는 데서부터 줄기와 둥치를 거쳐서 뿌리로 전달이 되겠죠. 고딕성당에도 나뭇가지 같은 리브 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리브 볼트를 통해서 힘이 전달되고 그 힘이 결국 땅까지 전달돼서 구조체가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힘이 흘러가는 경로다. 힘이 흘러가는 경로가 바로 구조체고, 달걀 자체가 구조체인 것은 달걀의 그 형태를 따라서 힘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힘이 흘러가는 곳이 멈추면, 다시 말해서 특이점이 생기면 그게 바로 구조체가 깨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질문을 한 것 같이 이 베이징 오페라 하우스의 달걀형의 형태는 알 형태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형태 의지라기보다는 이 엄청난 공간을 얇은 껍질로 이렇게 뒤덮기 위해서 구조적인 이유로 취해진 하나의 구조적 필연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얘기할 때 조그만 건축에서는 그렇게 구조적인 필연성이 핵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례와 같은 대공간에서는 구조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그 건축 공간의 형태가 결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그럼으로써 건축 구조, 특히 대형 건축물, 아주 높거나 아주 넓거나 아주 스팬이 크거나 하는 건축물에는 구조적인 지식과 구조적인 의지가 건축 디자인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